이 나무는 잎 모양이 고춧잎과 비슷하다고 해서 고추나무로 불립니다. 실록 사이로 하얗게 핀 고추나무 꽃이 환하게 반겨주는 이곳. 오늘은 국가생태 관광지가 된 정읍의 월영습지를 찾아가 봅니다. 장엄한 산세를 자랑하는 정읍 내장산. 그 바로 옆에 자리한 이곳 월영산에는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습지가 있습니다. 산의 정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곳 월영습지의 특징은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멸종 위기종과 다양한 자생식물이 서식하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 습지는 산의 지형적 특징상 산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이 지형적으로 거칠기 때문에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산의 습지가 형성이 안 된다. 산의 습지는 전체 습지의 3%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나머지 습지는 어디냐? 갯벌로 습지가 되겠고요. 하천도 뭐 다 대부분 습지. 월영습지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습지, 여기는 뭐 국가습지 보호지역이든 아니든 또는 람사르의 어떤 협약에 등록이 되어 있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산의 고도는 낮지만 산의 정상부에 있는 습지가 별로 없어요. 산 정상부에 자리한 월영습지는 크게 네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두 곳은 생태 탐방로가 잘 만들어져서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맨 오른쪽이 1습지, 그리고 가장 왼쪽이 4습지로 불렸었는데요. 지금은 1습지가 작은 월영 아래습지로, 3습지가 큰 월영 윗습지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현재 탐방로는 이 두 곳에만 먼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작은 습지, 큰 습지로 부르는데요. 먼저 살펴볼 곳은 작은 습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 정상에 습지가 있는 걸까요? 그 단서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곳에서 농사를 과거에 지었다는 이렇게 흔적인데요. 이 명칭은 그 당시 탈곡기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서는 산 위라 그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나달만 갖다 수확해가지고 산하로 내려가는 그런 흔적인데, 그 당시도 탈곡기는 이렇게 놓아두고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하나 있고요. 또 큰 습지 지역에도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곳 작은 습지에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 논두렁의 흔적을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던 걸까요?
마을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은 큰 월영습지 인근입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이들의 자취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녹슨 이 솥단지가 가족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줬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손수 심어 놓았던 머위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월봉이라는 그 옛날 마을이 있었던 곳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쪽 그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 뒤쪽으로 이렇게 삥 산을 둘러서 산 아래에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구 수가 많을 때는 10서너 가구 정도도 있었고 1972년도 정부에서 강제 이주될 때는 마지막 4가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 와가지고 오랫동안 정착한 것이 아니고 산 아래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이쪽에 이제 논이 많거든요. 수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농사는 잘 됐다고 그래요. 봄꽃이 지나고 난 자리를 푸르게 채워가는 실록. 이곳 월영습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게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버드나무는 마치 월영습지의 전령사처럼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대부분 다 버드나무입니다. 그래 버드나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속성수입니다. 잘 자라요. 발화가 잘 돼. 그리고 쓰러지면 쓰러진 데도 다시 또 뿌리가 나요. 그래서 하천 가보시면 버드나무 군락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장마가 져서 물이 휩쓸려 내려와도 버드나무는 쓰러집니다. 물살에 의해서.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다시 버드나무가 자라거든요. 유연하잖아요. 예. 그리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쓰러진 데서 다시 또 뿌리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드나무가 물과 관련된 데서는 최강자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연두빛이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주인공처럼 자리한 버드나무 외에도 수많은 수생식물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고 공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습지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2번째로 큰 작은 월령습지라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 버드나무 군락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요. 바닥에는 지금 그 삿갓사초락이 있어요. 삿갓을 만드는 재료 또는 과거 그 비 왔을 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도롱이라고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는 그런 재료를 만들었다는 이 벽화 식물에 속합니다. 산 정상에 자리한 4곳의 습지는 각기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일습지라고 불리우는 작은 월영습지입니다. 그래서 월영 제1습지라고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르고 있는 월영 제1습지가 가장 그 습지 내부에 있는 식물 다양성이 높아요. 거기는 이제 추운 지방에 살고 있는 분홍 바늘꽃 뭐 이런 습지의 전형적인 식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뭐 하천이나 저수지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산꼭대기도 있는 부들, 애기부들, 뭐 갈대, 귤 이런 것도 산꼭대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습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제1습지다. 그러면 왜 전형적이냐? 가장 물이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형습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별도로. 작은 월영습지 바로 위에 자리한 물웅덩이. 이곳에 모인 물이 계단식론으로 흘러내려가면서 대지를 적시고
결국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죠. 월영 습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동물 가운데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서류가 가장 대표적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구 생태계에서 동물을 이야기할 때 앞으로 지구의 어떤 그 생태적 조건을 갖다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인디게이터, 지표종이 양서류입니다. 습지가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양쪽의 생물의 서식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육상과 물,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의 가운데 있어요. 이게 현이, 추이대라고 에코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육상의 생물도 살고 수생태계는 생물도 살고 그래서 양쪽의 생물들이 같이 이게 공집합을 이루면서 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릉덩이에선 올챙이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작은 생명체들이 숨쉬는 이곳에는 수달이나 원앙 같은 천연 기념물은 물론 하늘다람쥐나 살귀를 비롯한 멸종 위기종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영습지에서 자연환경 해설사로 일하는 김성기 씨. 이 길을 수없이 오르내리는 동안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과 우연히 만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붉은 배 새매우고 황조롱이는 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수리부엉이나 그 소쩍새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사실 낮 시간에 관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 천연염 중에서 하늘다람쥐는 극히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월영산 아니더라도 이 아랫 마을에서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날씨가 좀 추울 때인데 먹이가 부족했던지 그 민가 근처로 내려왔고 이렇게 다람쥐를 알았는데 모양새가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람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이 되는데 이게 뭐지 했더니 옛날에 그 TV에서 봤던 하늘다람쥐였던 거예요. 앞다리와 뒷다리에 그 막도 있고 그리고 이게 펼쳐보니까 뭐 날개라고 볼 수는 없어도 이게 일반 다람쥐로 확연히 구분되는구나. 그래서 하늘다람쥐 알고 다시 산으로 이렇게 그냥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떠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발자취가 뜸해진 이곳은 동물들의 천국일 텐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도 관찰 카메라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얼핏 보면 통통한 고양이 같은 이 동물이 멸종 위기종인 살기입니다. 지난해에도 야간에 활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이 동물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된 담비입니다. 일습지부터 4습지까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거기 이제 수달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달하면 하천이나 저수지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산 꼭대기까지 수달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삭이 있습니다. 삭이 습지에 많이 오고 또 습지에서 서식은 하지 않지만 습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많아요. 동물들이. 특히 설치류 같은 경우 삭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표적으로 자기가 그 먹이를 습득하게 해서 습지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럼 삭하고 또 유사한 것이 뭐가 있냐면 족제비과의 담비 같은 경우도. 담비도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비, 삭, 수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포유류의 멸종위기종은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월영습지에서는 꿩이 좋아하는 열매를 달고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덜꿩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눈 돌리는 곳마다 신기하고 귀한 생명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이곳은 자연이 만든 생태 교육의 장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퍼즐 조각처럼 보이는 탐방로가 인상적인 큰 월영습지. 습지를 가로질러 만들어 놓은 나무 데크는 마치 사파리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죠. 큰 월영습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굴거리 나무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굴거리 나무거든요. 이게 지금 상록 활엽수예요. 이 상록이라는 표현은 늘상 푸른색을 가지고 있다 해서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쪽 내장산이 그 북방 한계선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인근 내장산에는 이 굴거리 나무 군락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월영습지는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잘 만들어진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낯선 세계로 들어온 듯한 색다른 감동이 전해질 겁니다. 정읍사에서 출발해서 이 국가습지 보호지역까지 그 탐방로도 잘 되어 있고 힘들질 않아요. 능선을 따라서 쭉 타고 오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읍 내장저수지 그 댐 밑에서 올라오시면은 한 20분, 30분.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가파른 길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읍 내장저수지 반대쪽에 또 습기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올라오는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올라올 수 있는 길은 있고 또 탐방로도 다양하다. 습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습지구나라고 그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습지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인데요. 생태의 보고로 알려진 습지의 다양한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기후온난화하고 연관시켜서 봤을 때 습지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습지 자체가 탄소를 갖다가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후온난화에도 습지가 갖고 있는 가치가 상당히 크다, 다른 걸 떠나서. 습지야말로 지구 생태계를 갖다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최전선에 있는 생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습지 보호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솔티 생태관광 방문자 센터를 운영 중이고 하늘 다람쥐를 비롯한 원령 습지와 정읍에 서식하는 동물 캐릭터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원령 습지 중심의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기반을 만들어서 관광객 모두가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월영 습지를 아는 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하게 된다면 분명 빠져들고 말 텐데요. 산 정상에서 만나는 오묘하고 신기한 풍광의 매력에 말이죠.